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는 그 법인카드 내가 쓴 것이다라고 했다가 박성규 의원님 최근에 말을 바꿨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이 법인카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검찰의 그 조사에 따른 것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법인카드를 같이 사용한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진술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됐어요.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원래 그 대학교 시절에 운동권 동료로 만났던 아주 그 돈독한 부부 사이가 뭔가 균열이 좀 이 법인카드를 둘러싸고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법인카드가 말썽이 아주 많은 법인카드예요. 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가 다 썼느냐. 그랬다가 이게 아니다. 비서가 내가 다 썼다 이렇게 했다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쓴 게 맞다. 자, 일부가 도대체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흔드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당초에 아까 정미경 최고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판사가 이제 판단해 볼 거예요. 네. 누구 진술이 일관되고 애초에 진술을 바꾼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순한 부부싸움의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뭔가 말 못할 사정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쌍방울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수행비서가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또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으로 혐의가 추가되면은 정혁진 변호사님, 그럼 형량은 어느 정도나 높아지게 됩니까? 일단 뇌물죄에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특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가법상의 그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형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1억에서 5억까지는 기본이 7년에서 10년이고요. 죄질이 나쁘면 9년에서 12년을 선고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런데 5억 원이 넘어가면은 기준이 9년에서 12년인데 5억 원이 넘어가면 그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화영 그 부지사 관련한 뇌물 액수는 뭐 차량 같은 것들 그 비금전적인 것들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은 게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 해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5억까지는 안 되는데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뭐 안부수나 이런 사람들이 기소되고 처벌받았지만 실질은 뭐냐면요. 이건 뇌물죄거든요. 북한에다가 제3자 뇌물죄가 되든지 아니면 단순 뇌물죄가 되든지. 그런데 이 북한 송금된 금액이 500만 불, 300만 불 합쳐서 800만 불이 되면 100억이 넘는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량이 10년 이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죄질이 나쁜 데다가 반성도 안 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환갑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받으면 70살이고 20년 받으면 80살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래도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빠져도 야 잘못하면 내가 옥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맞겠다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할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전 부지사의 입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달렸다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최근 이 대표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를 측근을 만나서 회유하려 했다가 그랬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를 두고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을 했고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대 최고위원 만난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왜 그런 얘기가 다 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원 전 최고위원님,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계 있는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화영 전 지사와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결국 거짓말한 거죠. 아, 네,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이 핵심은 되는? 뭐냐면 예. 예, 이화영 그 측근이 얘기를 하잖아요. 박찬대 최고위원 만났다고. 근데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은 뭐 이화영을 만나지 않았다, 부인은 모른다 이러면서 살살 예. 빠지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네. 만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과거에 제가 그 했을 때 2008년도부터 예.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거 되게 놀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거짓말하는 장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왜냐? 이거 잘못하면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러면 증거인멸죄를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인을 누구와 접촉했는지도 다 나올 거예요. 그 탄원서를 써서 민주당에다 넣은 거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됐는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개입이 됐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3자 뇌물에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이제 거의 99.99 정도 구속영장 발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화영 씨가 옥중에서 또 편지를 써서 자기가 실토한 부분을 또다시 뒤엎는 듯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옥중 편지가 과연 정상적으로 씌워졌을까요? 만약에 그것도 민주당의 누군가가 개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도 증거인멸죄의 한 축이 또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본인들도 캥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신데